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SPM4 Leveraging Low Level Sparsity for Efficient Large Language Model Inference on GPUs라는 논문으로 유로시스 25년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인퍼런스에서 메모리 세이빙 하겠다는 논문이고, 결국 인퍼런스에서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는 두 부분은 키밸류 캐시와 웨이트인데, 이거는 웨이트를 프루닝해서 메모리 풋프린트를 줄이겠다라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트 프루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트럭처드 프루닝과 언스트럭처드 프루닝입니다. 그래서 스트럭처드 프루닝은 이런 이제 MLP 구조가 있을 때 풀리 커넥티드 된 이 웨이트들이 결국에 웨이트 매트릭스와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드들을 날리게 되면 그 노드에 연결된 모든 엣지들을 프루닝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매트릭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정 행을 날리거나 특정 열을 날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이고 레프리젠트 하기 쉬운 방식이지만 그만큼 이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특히 인퍼런스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스트럭처드 프루닝 방식은 이제 노드 전체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엣지를 프루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정확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0에 가까운 밸류들을 골라서 프루닝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 정확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프루닝 방식에도 챌린지들이 있는데, 특히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파시티를 높이는 것, 정확하게는 제로를 많이 하고 이제 프루닝을 많이 하는 그런 것에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스몰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루닝을 많이 해도 포스트 트레이닝으로 리절트를 좀 커렉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리시를 올릴 수가 있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루닝을 많이 하게 되면 포스트 트레이닝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포스트 트레이닝 시간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에큐리시가 많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은 50% 근처의 스파시티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낮은 스파시티를 이용해서 기존 프루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기존 프루닝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스파시티 50% 근처에는 빨간 점 근처에 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평행선은 이제 컴프레션 레이시오의 1이라는 뜻이고요. 이 뜻은 전혀 압축하지 못했다. 그리고 1 이하에 있는 것은 오히려 원 데이터보다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TCA-BME라는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면 컴프레션 레이시오가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50% 근처의 수평선보다 이 엑시큐션 타임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혹은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루닝을 할 때는 이제 컴퓨테이션 하는 양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프루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스파시티가 충분히 높을 때는 execution 타임이 평행선보다는 낮아지지만 execution 타임이 50%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행선 자체는 프루닝을 전혀 안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연구 라이브러리에서는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연구에서는 댄스 포맷, 그러니까 원래 라이브러리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게 execution 타임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를 이 논문을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가 한 GPU 내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 그 집 바깥에는 글로벌 메모리,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안에는 쉐어드 메모리와 L1 캐시가 존재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캐싱되는 부분이고, 쉐어드 메모리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캐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여러 개의 와프가 존재할 수 있고, 와프 안에는 레지스터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는 동작할 수 있는 쿠다 코어와 텐서 코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레지스터 파일, 쉐어드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순으로 이제 메모리 하이어리키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지스터 파일이 접근하기 가장 빠른 것이고 글로벌 메모리 쪽으로 갈수록 가장 느리다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할 부분은 이 왼쪽에 쿠다 코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텐서 코어가 있는데요. 이제 GPU 스레드는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텐서 코어에 보내는 인스트럭션이 있고 쿠다 코어에 보내는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결국 같은 스레드가 두 개의 다른 인스트럭션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스레드 내에서 서로 다른 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한 스레드 내에서 레지스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쪽에서 사용한 레지스터를 그대로 텐서 코어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쿠다 코어와 텐서 코어 사이에 레지스터를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코어 특성을 이용해서 프리비어스 워크인 이제 플래시 LLM에서는 어떻게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했냐면 이제 프루닝된 스파스 포맷의 매트릭스를 디코딩할 때는 쿠다 코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텐서 코어에서는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디코딩이라는 의미는 이제 스파스한 포맷, 그러니까 0이 없고 논제로와 인덱스로만 이루어진 그런 포맷에서 디코딩, 그러니까 덴스 포맷, 원래 모양의 매트릭스로 복원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로 디코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LLM에서 인코딩된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논제로 밸류를 앞에 쓰고 그 뒤에 로케이션을 적었습니다. 이 로케이션은 원래 덴스 포맷에서 로케이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SP인포에서 앞서 설명드린 플래시 LLM의 스파스 포맷과 어떻게 다르게 인코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도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빗맵 인코딩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논제로 밸류가 어떤 덴스 포맷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덴스 포맷에서 위치를 이제 빗맵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0인 위치는 0으로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맵 타일링이라는 것은 이 빗맵을 표현할 때 유인트 64에 맞춰서 빗맵을 타일링 했다는 거고, 인코딩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유인트 64에 맞춰서 패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드웨어 아키텍처상 더 유리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타일드 CSL 방식은 이제 논 제로 밸류에 비례해서 점점 어떤 그 메타데이터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2바이트가 원래 밸류를 나타내고 나머지 2바이트가 매핑 크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방식은 이 TCA BME 방식은 이제 원래 논제로 밸류를 2바이트로 표현하고, 왜냐하면 FP16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머지 8바이트의 MBT를 곱한 만큼 표현을 합니다. 이 MBT가 결국에 유인트 64 타일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타일의 개수 자체가 일반적으로는 2바이트 곱하기 논제로 밸류보다는 작기 때문에 결국 이 값보다는 이 값이 훨씬 작아져서 새로 만든 이 비트맵 방식이 훨씬 더 스토리지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텐서코어 타일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빅맵 타일이 여러 개 모여서 텐서 코어 타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PTX 인스트럭션 크기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스트럭션을 실제로 보시면 요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이제 레지스터에 RA, RB, RC, RD 이렇게 네 가지 타일 방식이 있습니다. 요 타일드 매트릭스들은 요런 연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레지스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레지스터 하나의 크기는 32비트인데 AB의 크기는 FP16입니다. 그래서 요 레지스터 하나에 들어가는 FP16은 2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레지스터가 4개가 있으니까 8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6 곱하기 16이죠. 결국에 아까 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와프 내에는 32개의 스레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 곱하기 8을 하게 되면 총 이제 256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루트 씌우면 16이 돼서 이제 한 와프 내에서 동작하는 인스트럭션 하나에 들어가는 레지스터 A에는 이제 16 곱하기 16 매트릭스가 들어간다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냐, 앞서 설명드린 빅맵 타일이 uint 64고 64비트는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 사이즈 64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256개가 되려면 4개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빅맵 타일 4개가 모여서 텐서코어 타일 하나가 된다는 설명이고요. 요거를 왜 따로 정의했냐라고 보시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uint 64가 가리키는 논재료 밸류의 순서가 있을 텐데 이 순서를 컬럼 와이즈로 했다라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주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컬럼 와이즈로 하게 되면 요 PTX 인스트럭션에 넣을 때 순서대로 넣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 타일은 앞서 말씀드린 텐서코어 타일이 여러 개 모여서 그룹 타일 하나를 만들고요. 이제 스레드 블락 하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스레드 블락이 커널을 만들 때 요 그룹의 시작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타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요거는 이제 별도의 메타데이터가 있어서 그 시작 위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작 위치는 이제 8바이트 얼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인코딩 방식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동작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매트릭스 2개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웨이트 매트릭스, 나머지 하나는 댄스 매트릭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인풋 액티베이션,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서는 인풋 매트릭스, 인풋 액티베이션이 댄스 매트릭스 형태로 들어와서 쉐어드 메모리와 그 레지스터 파일을 통해서 점점 로딩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타일링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웨이트를 올릴 때는 요거는 이제 프루닝 된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GPU에 있는 G 타일이 W 타일로 바뀌어서 올라가고, 사실 포맷상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W 타일에서 결국 레지스터로 올라갈 때 스파스 포맷에서 댄스 포맷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포맷과 올라가는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논문의 장점이 명확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SPinfo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은 쿠 플러스 잼이라는 논문에서 전송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쿠 플러스 잼이라는 것은 쿠다 정식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댄스 포맷으로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방식인데, 그때는 이제 D램, 쉐어드 메모리, 레지스터 파일
그러니까 메모리 하이어리키를 지켜가면서 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플래시 LLM, 그러니까 프로닝 방식을 보시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디코딩을 할 때 어떤 인덱스를 보고 디코딩된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결국에 디코딩된 내용을 쉐어드 메모리에 한번 담아야 되는데, 쉐어드 메모리에 담기 위해서 연산이 한번 필요하고, 그 연산은 이제 레지스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레지스터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쉐어드 메모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텐서코어에서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파일로 다시 올리는 동작이 있어야 했는데, SPM4는 그와 반면에 이제 GPU D램에서 쉐어드 메모리를 올리고 그걸 레지스터 파일로 그대로 올리면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는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사이즈를 줄여서 결국 동작상의 이득을 가져갔다라는 것이 이제 SPM4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설명은 이제 투페이즈 디코딩 프로세스인데요. 이제 각 스레드들은 32개가 한 와프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각 스레드들은 홀수 빛을 첫 번째로 보고 그 다음 짝수 빛을 두 번째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홀수 빛을 봤을 때 만약 1이다 라고 하면 이 앞선 1의 개수를 다 세서 첫 번째 1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밸류, 논제로 밸류를 가져가서 세 번째 위치에 배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제 페이즈 2에서 스레드 2가 이제 1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앞서 스캔을 해보면 이 1이 두 번째로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제로 밸류 중에 두 번째를 선택해서 댄스 포맷으로 바꿀 때 이제 여섯 번째 위치에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왜 이렇게 페이즈 두 개로 했냐라고 했을 때 최대한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버블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 한 파이프라인 내에서도 어싱크하게 동작할 거는 충분히 동작을 시켰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G타일 로딩과 X타일 로딩, 결국에 G타일이라는 것은 프로닝 된 웨이트를 올리는 것이고 X타일은 댄스 포맷의 인풋 액티베이션을 올리는 것인데 이 두 개는 사실 겹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겹치게 동작을 시켰다는 설명이 있고요. SMBD, 그러니까 쉐어드 메모리에서 빅맵 디코딩 하는 것은 아까 프로닝된 로딩과 겹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쉐어드 메모리 빅맵 디코딩을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Xtile2 레지스터는 요거는 텐서코어 컴퓨테이션과 이제 파이프라인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이 두 개의 페이지를 파이프라이닝 해서 최대한 어싱크하게 동작을 시킨 것 하나와 이 파이프라인 하나 내에서도 어싱크하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어싱크하게 했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되는 것은 논제로 밸류를 어떻게 인덱싱 했냐라는 것인데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요 앞에 1의 개수만큼 세서 그 1의 개수의 위치, 그러니까 뭐 D2가 그 1을 가리켰을 때 요 앞에 1의 개수를 다 합하면 2잖아요. 그래서 논제로 밸류의 두 번째에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여섯 번째 위치에 갖다 놨는데 이게 2인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시프트 연산을 하는 노가다를 하진 않았고 GPU CUDA에서 제공하는 popcl이라는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이 uint 64의 1의 개수를 세는 인스트럭션이고요. 그 인스트럭션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드 팝 카운트라는 것도 사용을 해서 그냥 64바이트 얼라인이 되지 않는 위치에 1의 개수를 셀 때도 이 4줄짜리
코드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스레드 플랫 내에서 계속 이제 메모리제이션 방식으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스레드에서 접근을 할 때도 재계산하지 않고 원래 계산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설명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인텔 제온 그리고 RTX 4090에서 한 가지 실험 환경을 세팅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A6000 환경에서 세팅을 했는데 이 환경은 이제 비교적 굉장히 메모리도 빵빵하고 컴퓨테이션 파워도 높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되는 레벨은 크게 두 가지인데 엔드-투-엔드와 이제 커널 레벨에서의 작은 단위로 인사이트 컴퓨터라는 툴을 이용해서 그 측정을 했다라는 설명이 있고 100번 런을 시켜서 따로 설명이 없는 경우에 에버리지 월클락을 통해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로드는 OPT, 라마 등 여러 모델 사이즈를 통해서 실험을 했다는 설명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커널 퍼포먼스 컴패리즌인데 이제 SPinfo가 나머지 스파스 라이브러리들을 다 압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1.0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댄스 포맷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댄스 포맷보다 오히려 나쁜 성능을 보이는 라이브러리들도 있었죠. 이것은 이제 하이 스파시티를 사용할 때는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40%에서 70%까지만 스파시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기존 댄스 포맷보다 더 떨어지는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근데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SPinfo는 대부분 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널 엑스큐션을 할 때 마이크로 애널리시스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지만 레지스터 얼로케이티드 된 것은 이제 댄스 포맷과 비교해도 훨씬 적었고 플래시 LLM이라는 프리비어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논문보다도 훨씬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바이트 리드 자체도 SPinfo가 훨씬 적었는데 그거는 이제 인코딩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로우 스파시티에서도 충분히 디램 바이트 리드가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맥스 밴드위스 자체는 뭐 비슷하게 나왔고 뱅크 컴플릿이 중요한데 아까 플래시 LLM은 쉐어드 메모리에 한 번 라이트를 했고 이 뱅크의 컴플리트라는 거는 결국엔 쉐어드 메모리에서 뱅크 컴플리트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설명하는 지표인데요. 이제 플래시 LLM은 훨씬 느렸고 SPinfo는 훨씬 적었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TC5 유틸리제이션은 텐서코어가 얼마나 사용됐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플래시 LLM은 다른데 바틀렉이 걸려서 충분히 사용하지 못했고 SPinfo는 충분히 높았다라는 설명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엔드-투-엔드 밴드위스 컴패리즌인데요. 스파시티는 60%로 일괄적으로 맞췄고요. 이제 다시 없는 부분들은 OMQ로 죽은 부분들인데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밴드위스도 볼 수가 있고 OMQ를 통해서 메모리 이피션시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밴드위스를 봐도 이제 GPU 크기가 달라지거나 이제 모델 사이즈가 달라져도 충분히 성능이 다른 메커니즘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이 장표에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점이 찍힌 것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OMQ로 죽는 현상들이 훨씬 적었다라는 것을 이 장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타임 관점에서 엔드-투-엔드를 브레이크다운 해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왼쪽은 A6000으로 실험을 한 거고 오른쪽은 RTX 4090입니다.
A6000일 때 보시면 대부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커널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SP 인퍼를 사용했을 때 같은 GPU 개수면 이 SP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MV 링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은 GPU 개수를 썼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SPMM 그 커널이 훨씬 더 적은 크기를, 적은 execution 타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실험은 이제 스몰 배치 사이즈 뿐만 아니라 라지 배치 사이즈와 시퀀스 렌스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n은 이제 배치 사이즈와 시퀀스 렌스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n의 크기가 커지면 이제 원래 쿨 플러스 TC, 결국에 원래 덴스 포맷을 텐서코어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것보다 성능이 더 나쁘게 나왔죠. 그 이유는 논문에서 프리필 단계가 디코딩 단계보다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컴퓨트 인텐시브해서 메모리 밴드위스로 얻은 이득을 컴퓨트 인텐시브에서 깎아먹었다 라는 설명이 있고요. 어쨌든 아까 압축된 포맷을 디코딩하기 위해서는 어떤 컴퓨테이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필이 많은 환경에서는 오히려 불리했다라는 논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LLM 인프런스 엔진의 변화가 프리필과 디코딩 페이지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 이제 프리필 디코딩 관련 없이 다 프루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디코딩 단계에 있는 위치에서만 프루닝을 잘 사용한다면 이러한 성능 역전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이제 저자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SP 인퍼는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SPMM 커널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과 메모리 유시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로우 스파시티일 때 LLM 사용 시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